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 행동과 인간 발달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 행동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단지 어릴 적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라는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지금 일어나는 부적응적인 모습들, 이러한 것까지도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인간을 이해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인간의 어떤 심리적, 신체적, 또 사회적 이러한 것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 출생에서부터 성장해 나가고 노화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발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행동 또는 인간 발달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또 성인기, 노년기 이럴 그 특징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유아기의 어떤 대상 영속성이라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지, 또 아동기에는 유쾌한 정서를 갖는 이러한 모습이랄지, 그리고 청소년기를 뭐 흔히 질풍노동기, 뭐 이렇게 노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특성이라 그럴지, 또 성인기는 어떤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시기, 또 노년기는 자기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 이러한 시기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인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성격을 보게 되는데요. 성격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특질,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느냐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성격 이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상 행동을 이제 주로 보게 되어져요. 인간을 볼 때 이상 행동. 사회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물론 사회복지를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에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들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충족해주는 이러한 것이 사회복지의 주요 과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인간행동을 볼 때 결국은 뭘 보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냐 아니냐라는 이상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사실은 정상적이냐 이상적이냐라고 보는 것 그렇게 이 추천할 만한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별을 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상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normality as health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적이냐라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기준으로 정상적이냐, 그러니까 건강하면 정상적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 건강을 중심으로 보는 정상성,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리티 에스 유토피아라는 것. 유토피아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이상사회를 유토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상적인 게 정상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으면 비정상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 유토피아 관점에서 정상이냐 이상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완벽한 존재라는 게 가능한가요? 완벽한 존재라는 건 사실 가능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게 현실에서 과연 이 유토피아를 가지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인 면에서 이상과 정상을 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인 일반화에서는 결국은 이상행동을 볼 때 주로 뭘 보는가 하면은 에버리지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평균적이냐, 평균적이지 않냐라는 것, 이러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냐, 아니면 정상이냐라고 이렇게 보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게 정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나타나면 그게 정상적이다라는 것이 있죠. 조사론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쯤에 있는 요쯤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 끝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평균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이냐라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면에서 노멀리티를 보는 정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이 정상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체계 이론에 따르면 어떤 발달 단계에서 이뤄야 할 발달 과업을 이루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봐요? 그 다음 단계로 또 정상적으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어떤 발달 단계에서 어떤 이뤄야 할 것들, 그러니까 발달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이 정상과 그 다음에 이상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의 과정에 따른 정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또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또 어느 걸 가지고 구분하기 쉬운가 하면 기능적인 면에서 구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normality as funct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능 수행이 정상적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간의 신체적 고통이 있더라도 생산 활동에 어떤 참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런 약간의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비정상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정상과 그다음에 이상을 정상적이지 못하냐라는 걸 구분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구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이지 그 사람을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개입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상과 이상을 이렇게 구분해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 발달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개념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가 하면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다. 이건 아주 그냥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인간을 봐야지 인간 그 자체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다.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에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달에 대해서 인간 이해에 있어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관점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경 속의 인간을 본다라는 건 결국 어떤 특징이에요? 인간의 성격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간을 보는 것 이것이 환경 속의 인간 개념이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는데요. 인간 발달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이 발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발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그러한 것까지 함께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할 때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발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발달이라는 걸 본다면 또 뭘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성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성숙이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훈련이라는 것. 전부 다 이 네 가지는 결국 인간이 어떤 그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발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발달은 전체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이야기한다. 어떤 체계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총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럼 그건 인간 발달이에요. 인간 발달이 단계가 노년부터, 유아기부터 노년까지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발달 하면은, 전체적인 걸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라는 것. 성장은 뭘 여러분, 아예 개념을 이야기할 때 뭘로 개념을 잡는가 하면, 사이즈 업이다.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래요. 성장은 사이즈업이다. 그럼 사이즈업이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신체가 사이즈업돼 나가는 것, 크기가 사이즈업돼 나가는 것, 체중이 사이즈업돼 나가는 것, 결국 어디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신체, 근력, 그 다음에 인지, 신체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다? 발달이 아니라 그거에 국한해서 볼 때는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숙이라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유전적 기제다. 이거를 잘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험이나 훈련과 관계없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받는 게 유전이잖아요. 경험이나 훈련과 관계없이 어떤 그 자기의 유전적 기제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 이게 성숙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로 이야기하면 생물학적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유전적 기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훈련이라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가 들어가면 훈련이에요? 연습이 들어가면, 교육이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훈련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 발달이라는 개념은 총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체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또 모두 포함되어 성숙도 포함되어지는 게 발달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시험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지는가 하면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면서 이 중에 발달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 다 발달과 관계되어져 있는데 변화되어져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사이즈업의 포인트가 있으면 그건 발달이 아니라 뭐예요? 성장이에요. 유전적인 거에 포인트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성숙이에요. 교육과 훈련 이런 걸 이야기하면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학습, 이걸 학습으로 했네요. 학습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성숙, 어떤 성장과 유전적인 거에 의한 생물학적인 어떤 성숙 이런 걸 같이 해서 총체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발달이에요. 그래서 발달을 따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네 가지의 개념으로 각각의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발달해 나가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건 굉장히 쉽죠. 첫째는요. 전 생애적인 발전이다라는 것. 여러분 인간 발달 단계 이야기할 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 생애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의 관심은
전 생애기적 어떤 그 맞춤형 복지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인간의 발달은 전 생애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의 발달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각 발달 단계가 다 중요해요. 그리고 각 발달 단계마다 다 과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발달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발달을 이야기할 때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발달은 그 시기에 발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것이 발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래서 발달에는 적기성이 있다. 적기성이 있다라는 거는 결정적인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것, 이게 발달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발달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정한 방향성은요, 그냥 눈으로 보기 쉽게 표로 제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발전해 나가요. 갓난 아기를 보세요. 갓난 아기를 보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머리반, 몸반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커요. 쉽게 말하면 상부가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등신, 사등신 이렇게 되어져 가서 이제 8등신 되면은 가장 미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게 뭐예요? 이 전체를 구성할 때 8단 구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하부로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갓 태어났을 때에는 중심의 모든 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말초 쪽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운동의 발달은요,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발달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갓난 아기를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갓난 아기를 보세요. 갓난 아기 어때요? 사지를 막 움직이잖아요. 전체 운동이에요. 갓난 아기들은 뭐 하나에 집중한 걸 할 수 있나요? 집중한 걸 하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해요. 이게 전체 운동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특수한 운동 하나로 이제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발달해 나간다. 또 발달의 방향성, 덜 분화된 상태에서 더 분화된 상태로 나간다. 그건 발달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건 개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덜 복잡한 유기체에서 더 복잡한 유기체로 발달해 나간다. 낮은 단계의 능력이나 기술에서 높은 단계의 능력이나 기술로 발달해 나간다. 그건 이제 당연한 게 되니까 여러분 상부에서 하부로 간다. 중심에서 말초로 간다. 전체에서 특수로 간다라는 요 발달의 방향성. 발달은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을 갖느냐라는 것,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발달의 네 번째 특징은 연속적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거쳐서 연속적으로 발달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 과정이다라는 것. 그런데 다섯 번째, 이 발달의 과정은 연속적인 과정인데 각 과정이 똑같이 나가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달에는 그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라고 한다면 유년기 똑같고, 그 다음에 아동기 똑같고, 학령기 똑같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똑같고 이렇게 발달해 나가진 않잖아요. 발달의 이 속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발달은 점성의 원리를 따른다. 자, 점성의 원리를 따른다라는 말은 점성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누구를 연결해야 되는가 하면 점성적이다라고 연결하면 이제 우리 차츰 공부할 거예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연결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에릭슨이 바로 점성적인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점성적 발달이란 건 뭔가 하면은 이전 발달한 그 발달을 토대로 해서 다음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점성적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 잘 발달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 발달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져서 나간다라는 것. 이게 점성적 발달이에요. 그런데 전생의 발달을 이야기한 에릭슨의 심리사회 적응 이론에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 당연히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 이야기할 때 뭐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야기하지만 그 나이 시기를 구분하긴 해요. 그런데 그 나이 시기 구분하는 게 절대적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마다 발달의 속도는 다 달라요. 예,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 보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달하면 우리는 이렇게 분화되어져 나가는 것만 발달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화도 발달이지만 통합도 발달이다라는 것. 처음에는 분화되어져 나가겠지만 나중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또 보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발달은 기초성을 갖는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달한 것이 기초가 되어서 다음에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점성의 원리하고 개념이 사실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점성의 원리는 이전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발달이 이렇게 차례차례 이어져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점성의 원리죠. 그런데 기초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발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의 어떤 그 기초성을 갖는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발달을 중요하게 보는 그러한 이유가 이 기초성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특징,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발달은 불가역적이다. 말 뜻을 이해하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불가역적이다라는 게 뭐야? 가역은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다. 역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불가역이니까 뭐예요? 역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발달은 일정한 순서로 나간단 말이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동기에 발달할 걸 발달이 못했어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발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동기 거 발달을 또 발달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방향 속으로 나간다라는 것, 불가역적이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 발달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실 건 뭔가면은 발달의 이 특성, 지금 10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 그냥 암기할 것들이 아니라 이해할 것들이에요. 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들 점성적이다, 또 불가역적이다, 분화와 통합이 있다,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이걸 암기할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어리석은 공부가 자꾸 암기해 나가는 거예요. 깜지 써나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암기는 저절로 되어지고요. 한두 번 공부하다 보면 내용 이해가 되어지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것들 주의하시고요. 특히 그 발달의 순서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 발달 단계와 발달 가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달 단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발달해 나가는 데는 각각 특정한 그 시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구분하는 그 구분 방법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책을 보면 누구는 이렇게 구분했고 누구는 이렇게 구분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통일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각자 자기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사회복지교과목 지침에 따르면 인간 발달 단계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태아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분하고 에릭슨이 구분한 그 낱말하고 막 서로 똑같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해를 하실 때에
자꾸 이 무슨 기에 고착이 되지 마세요. 그러한 순서로 나간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연령대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발달 시기마다 뭐가 있다? 그 시기에 맞는 발달 과업이 있다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달 시기마다 발달 과업이 있다라는 것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태내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하면서 그 발달 과업들을 쭉 정리해 뒀습니다. 요것들은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옆쪽에 있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우리가 이제 성격 이론 부분에 가서 어떤 정신분석 이론 다룰 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라는 걸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때 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예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이 부분은 아예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사회복지 전체 인행사뿐만 아니라 실천론, 기술론 이런 것들을 또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것들을 풀 때까지도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예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아기는 0에서 2세 때인데 어떤 발달 과업을 갖는다? 신뢰대 불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는 2에서 4세인데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학령정기는 학령정기라는 것은 학교 다니기 전이란 얘기예요. 학령정기는 4에서 6세인데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는 발달과업을. 그 다음에 학령기, 학교 다니는 시기, 보통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을.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자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을.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초기, 보통 청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때는 뭐 한 20에서 24살 정도인데 친밀감 대 고립감을. 그리고 이제 성인기는 보통 장년기, 뭐 중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65세 이전까지를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생산성 대 침체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노년기는 65세 이후를 노년기로 보죠. 노년기에는 자아 통합 대 절망이라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이 인간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요것만큼은 아예 여러분 조금 암기해 두시면요 앞으로 공부하는 데도 편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달에 대한 정확한 관점, 그 다음에 발달과 관련된 다른 용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시험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